정말 이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 지금 엄청난 걸 보신 겁니다. 이 아파트 얼마 전에 19억 8천에 거래됐죠. 32평이 거래가 되자마자 바로 매물이 22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같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까 저쪽이 아마 18억 정도 나중에 완공되면 한다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거보다요? 네, 더 대단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한 1억대 중반까지도 될 수 있는 적이 있어요. 1억대 중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실거래 됐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네. 그럼 어떤 분은 막 사기하려는 어떤 그 방송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파트에 초기가 안 들어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아파트가 한 주택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두 주택을 만들 게 아니라 내 집을 팔고 갈아타기 하시던가. 집이 없으면 계속 전세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전세가가 계속 오릅니다. 이미 월세가 상승을 계속 찍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먼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차 부동산 전문가 랭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강의도 하시잖아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정보도 많이 풀어주시기도 하는데 네. 이제 또 강의 때만 따로 이제 풀어주신 정보도 있다고 하던데. 그쵸. 그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을까봐 네. 제가 그래도 조금 소중한 거는 좀 유료 강의 때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 근데 유튜브 나와가지고 네. 지금까지 알려주셨던 아파트들 네. 지금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던 게 그 수익률들이 막 말도 안 되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강의 들을 필요 없다. 그냥 사기만 하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따로? 전 사실 더 있어요. 그 중에서 강의하실 때 주로 좀 알려주셨던 정보들 제가 하나만 좀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풀어주신다고 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여기 우리 돈버사 채널의 최다 출연자잖아요. 최다 출연자로서 또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하안동을 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참 막 거래가 좀 안 되고 할 때 2억 7천에 사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했거든요. 뭐 6억이더라고요. 네, 항상 그 타이밍에 가장 우리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항상 미리 이렇게 공개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아파트, 여기가 또 핫한 지역이에요. 서울시 강서 마곡동인데 여기 일단 여기 아파트가 이제 6단지, 7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30평대가 매물이 지금 18억에서 7단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22억까지 합니다. 22억이요? 네, 매물 가격이. 거래가 이미 19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저번 달에 서울이니까. 네, 사실 여기가 분양 가격이 4억대예요. 분양 가격이 4억대가 지금 매물 가격이 18억에서 22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아, 원래 분양 때는 4억이었어요? 네, 분양 가격 4억대 중반이었습니다. 와. 심지어 미분양이어서요.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3대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0.8대1 정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6대1 미만 같은 경우는 거의 미달에 가까워요. 거의 2순위까지 다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지역이 지금 강서구에서 가격 상승이 거의 20억까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20억짜리 아파트 매수하세요. 그러면 또 속상하실 수 있을까봐.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초기 투자금 8억서부터 6억도 있고 4억도 있고 2억도 있고 한 1억대 중반까지도 될 수 있는 적이 있어요. 1억대 중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실거래 됐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네, 저번 달에 그것도 1월 달에. 그러면 1억대 중반으로 이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사실 물론 이제 추가 분담금 문제는 나중에 있겠지만 민간 아파트, 좀 더 좋은 아파트 이런 거 들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또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 오셨으니까 네. 잠깐만 설명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곡 같은 경우에는 SH에서 짓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 SH에서 그 당시 때 아파트 자체가 사실 거의 미분양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당시 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정권 자체도 이명박 정권 대통령 시절 때였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심지어 그 당시 때 세계 경제 시장도 그런 아파트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 얼어버릴 때 하필이면 분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4억이라는 돈이,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신축을 4억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돈도 작은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아마 좀 많이 이렇게 분양이 좀 안 되고 이런 곳이었는데 3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격이 더블 올라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 부동산 분위기가 보면은 진짜 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떨어지는 추세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던데, 사실 지금은 떨어진다기보다는 가격 상승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매물 호가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10억, 11억에 거래했던 아파트가 한 두 달 만에 14억까지 매물 호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겠다는 사람도 못 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주택자에 대한 물건이 5월 9일 날 이후 끝난단 말이에요.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5월 9일 이전까지 못 팔면 세금이 붙습니다.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주택자가? 생각보다 이게 없지만 않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안 팔려고 해요. 뭐든지. 우리가 양도 차익을 많이 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매도해도 비정상적으로 14억까지 올랐다면 그걸 좀 한 1억 낮추는 물건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 한 3월, 4월 달에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매수도 하고 세상이 정말 평등하고 공평한 나라.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생상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부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정부랑 맞서지 않는 사람. 네. 근데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안 돼요. 저는 매수를 했는데 하락하면 큰일 나거든요. 내 돈인데 전재산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고 자산 상승을 조금씩 하면서 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어차피 뭐 우상향을 하는 자산이어야 맞아요. 그래도 뭔가 집을 사도 사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이 무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뭐 갈아타려고 한다. 네. 뭐 이런 분들이 조금 뭐 기회의 시간일 수 있겠네요. 엄청 기회장이죠. 저는 이 3, 4월 때 2달 동안은 여러분 이거 놓치면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 떠나서 이미 하반기에는 집을 파실 분들이 없어요. 세금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거래도 안 될 뿐더러 근데 집 살 사람은 항상 집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이 2달 피크네요. 26년은 확실히 맞아요. 이때밖에 없어요. 아, 물론 나중에 규제라는 게 사실 워낙 뭐 1년에 한 10번씩 나오니까 요즘 뭐 보면 규제가 한 달에 한 규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규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규제 자체에 대한 것에 분명히 물건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정책이야 계속해서 환경은 바뀌는 거니까 뭐 어쩔 수 맞아요. 없다 치지만 한국에 살면 사실 부동산은 때려야 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식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 본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가족이나 뭐 친척, 뭐 우리 부모님 다 많잖아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방송을 보시고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 문제이긴 한데 네. 저는 우리 돈버사 거기서 한 개로 떨어진 아파트가 있나 그 시점대에서 가격 네이버 실거래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만 사실 진짜 오르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끝나고 2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혹시라도 뭐 평생 100%다 이렇게 보장할 수 없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100%입니다. 제가 평생은 아니겠지만 그 아파트는 2년 상승이라 2년을 보거든요. 기본으로 하락을 보거나 상승을 못 보는 것은 저는 감히 추천을 하드리지 않습니다. 아, 사실 100%인 것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100%도 좀 그래요. 1000%. 거의 의심할 필요 없는 그런 거. 전 왜 그러냐면 최저 마지노선인 곳과 이거 떨어지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지역을 다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가장 고민을 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 고민이 아니라 이걸 살 수 있냐 못 사느냐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가 우리 아파트 이제 마곡 7단지예요. 얼마 전에 19억 8천에 거래됐죠. 32평이. 거래가 되자마자 바로 매물이 22억까지 올라갑니다. 되게 좋은 지역은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앞에 서울식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곡 나루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세권에다가 공원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강서구 전체 내에서 대장이 맞아요. 근데 네. 강서구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서울에서도 좀 약간 거리는 약간 있잖아요. 거리가 있는 곳이고 화곡동이 어떤 전세 사기가 많은 곳 이렇게 봤던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곡이라는 곳이 생기고 나서부터 완전히 변했어요. 강서구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상가 사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오른 거죠.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정말 수요에 대한 갈망 항상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마곡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대기업이 있어요. 강력한 거대 기업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곡에도 이렇게 좀 비싼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근데 그동안에 그런 아파트가 없으니까 못 들어갔던 거고 지금은 생겼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진짜 실수요자들이 있었던 거네요.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지어진 지 얼마나 된 거예요? 12년 들어가서 한번 촬영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단지가 꽤 크네요. 그쵸. 단지 자체가 크고요. 일단 마곡 7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세대수가 엄청 많은 거 아닌데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거리가. 이게 지금 30평이 20억이니까 이런 20억 될 만한 곳이 어딘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마곡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바로 우리 방아 유타운입니다. 방아 뉴타운. 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우리 다음 달에 분양할 여기가 6구형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아마 분양 가격은 아마 30평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한 1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13억 정도? 네, 13억 정도. 근데 아까 보셨죠? 19억, 20억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완전 민영 아파트입니다. 아까 다 SH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경쟁 치열하겠네요. 경기는 어마어마하죠. 사실 로또입니다, 당첨되면. 네, 최소 저는 안전만지 5억 봐요. 근데 여기를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방아유타는. 여기 바로 6구역, 바로 5구역, 3구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빌라였던 게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 아파트가 되는 거고. 그쵸, 맞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곧 공사를 시작한다는 건가요? 2주 지금 예정입니다. 지금 철거 준비 들어가고요. 아니 여기가 전부 다 철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역 전체가? 네, 맞습니다. 다 전체 다 보시는 거예요. 와, 전체 싹 다 보시는 어마어마하네요. 거예요. 엄청나죠? 제가 이거 작년에 프리미엄 2억일 때부터 사라고 했거든요. 초기 투자금 해가지고 제가 6억이라다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뭐 프리미엄이 4억 5천, 뭐 6억 왜 이렇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여기 사러 갈 때 막 그때 고민 많이 하셨어요. 아. 2억인데 막상 가니까 막 2억 500 달라고 한다 이러셔가지고 아. 500만 원 아깝다 이거야. 근데 갑자기 같은 분이 오셨는데 피가 3억이 더 붙었는데 5억 드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같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아까 저쪽이 아마 18억 정도 나중에 완공되면 한다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 아까 거보다요? 네, 더 대단지이기 때문에. 완전 그냥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네요. 그쵸. 그럼 여긴 얼마예요? 지금은 거의 저번 달까지 거래된 거 봤는데 그 초기 투자금 9억 10억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요즘 또 다주택자 매물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 가끔씩 한 1, 2억 조정된 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사실. 양도세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올해 보유세 오를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근데 여기 멸시됐다? 보유세가 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투자로서 좋지만 현재 매물대도 별로 없을 뿐더러 가끔씩 한두 건 거래되어 있을 때고 대출도 잘 안 나온다. 그럼 여긴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한 9억 10억짜리도 지금 초기 투자금 있어야 돼요. 비싼 거죠. 10억이요? 네. 와, 근데 이런 폐허 같은 곳이 9억, 10억이라니. 아, 저 엄청나죠.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2억대, 1억대는 어디예요? 제가 거기 말씀드리기 전에 한 5억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걸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 재개발 할 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 추진이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지 않아요? 동의 자체가 상당히 적으면 속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의 재개발의 원칙이 첫 번째 기준이 있는데 무조건 오를 때만 찾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속도가 늦으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5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길면 10년. 아, 30년짜리도 되게 수두룩하게 봤어요. 이게 30년 동안 기다리면 진짜 현타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웃긴 건 30년 기다려야 될 집은 가격이 안 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뭔가 그 떡잎보다 다른 지역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 네, 여기는 우리 방화 3구역이라는 곳이거든요. 아까 5구역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금도 사람들 살고 있는 동네 그쵸. 같은데요? 아직 3구역 같은 경우에는 5구역 바로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그래도 3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2주까지. 그러면 아까는 다 나간 상태고 여기는 네. 나가기 전 상태. 아직 2주가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가격이 좀 싼 거예요. 아, 네. 저번 달까지만 해도 매수 금액 자체가 7억 정도 필요했어요. 12월 달에. 근데 저번 달에 한 5억 5천? 5억 3천까지 나오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바로 팔렸어요. 저희 수강생분도 사시려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한 이틀 고민했거든요. 이틀 고민하자마자 그냥 나갔습니다. 아, 아는 거야. 아까 방학 5구역 같은 데가 어떻게 됐죠? 지금 2주 철거되고 여기가 바로 조만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완전 기회네요. 방학 3구역도 혹시라도 3, 4월 달에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면 3구역도 맞아요. 그럼 여기는 투자금이 5억 정도 필요한 거네요? 그쵸. 작년 수강생들 같은 경우 초기 투자금 3억대에도 사드렸어요. 3억 중반대. 아. 재개발이라는 것은 피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2억 받았는데 어떤 어르신이 돈이 필요하다. 그럼 1억에 팔 수 있는 게 재개발이에요. 그만큼 시세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재개발 볼 때는요. 금매가 나면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네. 이주가 추진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되게 많죠. 결국은 돈이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간다던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세지는 거죠.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확실히 아마 있지 않나 그러면은 생각됩니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네여야 되네요. 그렇죠.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설사가 나중에 이거를 보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 정말 멋지게 지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 확실히 가격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화 3구역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도 사실 되게 기회인 곳입니다. 혹시라도 3, 4월 때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 무조건 매수해도 100% 손해보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6구역, 5구역, 3구역이잖아요. 6구역이 그나마 작은 편이고 5구역과 3구역이 기본적으로 단지가 좀 큰 편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다 민영이에요. SH가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여기가 공항과 가까웠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해도 저는 여기 자체의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정말 뛰어난 곳이다 봅니다. 확실히 진짜 기회가 왔네요. 정말 이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 지금 엄청난 걸 보신 겁니다. 근데 이 정보로 누군가에게는 몇 억짜리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무료 강의로만 해가지고 아파트 보신 분이 몇 억을 벌었으니 유로는 더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나. 유로인데 만약에 무료보다 안 좋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짜면서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이런 미용실, 네. 이런 빌라에 사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이제 다 이주하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 이주가 진행되고 하면은 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보통 미용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임대 놓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기보다는 거의 다 자기 집에서 1층에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실거주합니다. 이거 그래서 뭐 임대분들 없어요. 제가 보면. 아,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부러웠어요. 이렇게 자기 장사 하시다가 네. 돈방석에 앉는 분들. 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우리 재개발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일어난 일 중에 하나요. 사실 우리가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거기 그냥 조그만 어떤 단독주택이었는데 그게 막 100억 자체 가치가 있는 거고 수두룩하니까. 아, 여기 보니까 벌써 현대에서 방화 3구역 한다고 현수막에 이렇게 네. 브랜드가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진행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대건설에서 뭐 하나 보네요. 그렇죠. 보통 강서 같은 경우에는 현대 위주의 아파트예요. 근데
벌써 레미안이 벌써 우리 그 6구역에 들어오는 자체가 강서구라는 곳이 브랜드 자체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재건축이 돼야 나라 입장에서도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공급이 들어오면은 요즘은 아파트 자체에 기본적으로 임대도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내 집 마련을 좀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30평짜리가 강서구에 사셔야 될 분이 있는데 뭐 19, 20억 살기 힘들잖아요. 네. 한 13억 정도의 분양 당첨이 돼서 정말 로또라고 하지만 그렇게 좀 저렴하게 들어와서 그분들이 자산 상승도 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어쨌든 네.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니까 그 세대수가 좀 많아지고 공급이 좀 많아져야 그럼요. 그래도 조금 더 가격 상승의 그 압력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쵸. 너무 아파트 공급이 너무 없어도 그만큼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아파트 신축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속도가 빠른 곳,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곳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정말 여기가 될 곳이고 가장 상승 속도가 나오는 유망한 지역을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어떤 여러 정보를 항상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분은 막 사기하려는 어떤 그 방송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오자마자 집 매수하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가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아파트에 투기가 안 들어가요. 살 집만 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한 주택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2주택을 만들 게 아니라 그럼 내 집을 팔고 갈아타기 하시던가, 혹은 집이 없으면 계속 전세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이미 월세가 상승을 계속 찍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먼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 집 마련을 위한 방송이다. 이거는 정부 방송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뭐 2억대, 1억대 뭐 거기는 어디예요? 제 사실 방송 여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00명만 전화해도 가격이 너무 쭉쭉 올라요. 정말 사야 될 사람들이 못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분 푸는 건 좀 그렇고, 제 톡방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거기서 자료를 다 다운받으세요. 그 조회수 알림이 있거든요. 그 몇 번 읽었는지. 제가 봤을 때 한 1000번 정도 읽었다. 그러면 제가 PD님한테 해서 그럼 내려달라고 할 거예요. 매물차 그쪽을 다. 그러면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가셔서 보시는 걸로. 그렇죠. 20억짜리 아파트 그런 곳이 현재 1억대 중반, 2억대도 살 수 있는 거를 제가 정리해서 지금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 안 보시면 손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